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016년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33번에 나왔던 문장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원래 이게 전지문을 다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굳이 전지문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about 뒤에 있는 구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즉 관계사들이 나온 것이냐, about부터 관계사들이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whom부터 간접 의문인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딱 하나로만 보였고 이 문제를 풀 때 그거 못 느꼈어요. 혼란을 못 느꼈는데 선생님이 그 운영하는 카페에서 한 학생이 이걸 질문했더라고요. 그 학생이 질문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의 어떤 충돌? 설명이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든지 그 학생이 판단을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떤 설명이 가능했을까를 한번 먼저 따져볼게요. 첫 번째 시각은 관계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same goes for 똑같은 것이 그 피고용인에게 있어서도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with prejudices 란 말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꾸미는 것이고요. 이렇게 편견을 가진 피고용인들인데 그 다음에 about부터 이걸 꾸민다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게 안 되진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about whom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그 employees가 되는 거야. 그럼 이 employees 주변에 라는 뜻이 돼요. 이 employees 주변에서 그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얘기지.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얘기야. working alongside. 옆에서 일하는 것을 뭐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alongside는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가 되고 about 전치사 그러니까 alongside about them 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whom이 있었던 거는 이 employees를 받아주는 거니까 이 대의는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문장 속에서는 없고 그 앞 문장에 있었던 고용주들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는 거라고 아마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내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사절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고 이거를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간접 의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의문으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about 전사니까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전사가 되는 것이고 얘는 앞에 있는 prejudices를 꾸며준다고요. 이런 구조로 보는 것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뭐가 맞느냐? 이게 팽팽하게 대립을 이루면 참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을 선생님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인종차별의 성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만 챙기고 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안 받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경기가 화랑기에 접어들면 일할 사람을 찾는 게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 찾는 게 힘들어. 경기가 화랑이면.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좋은 사람만 뽑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나 다 뽑아야 되거든.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앞에 나오고 그 피고용인들에게서도 똑같습니다. 그죠? 피고용인에게서도 the same goes.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편견을 가진 피고용인들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만 봐서는 판단이 안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보면 문맥 속에 for example이 나옵니다. 다음 문맥은 for example이 들어있어. 그럼 이 for example이라는 표현은 뭐에 대한 예인 겁니까? 조금 아까 봤던 요 내용에 대한 예시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예시를 이해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In the American construction boom, 그 미국에서 있었던 건설 붐입니다. 붐은 확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엄청 화랑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건설 붐이 예를 들어서 붐에서 심지어 목수의 조합입니다. 목수 조합. 그러니까 목수들이 어떤 단체 만든 거야 이거는. 목수의 단체, 목수의 조합이 long known as 오랜 동안 알려져 왔어. 이 전통적인 보루 요새야 누구의? 백인 남성들의 그러니까 백인 남성들의 보루 요새예요. 그럼 여기는 백인 남성만 존재하는 요새인 거야. 흑인도 없고 여성도 없고 알겠어요? 백인 남성들의 보루였던 보루로 알려져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a world 이것은 하나의 세상인데 거기에서 이 조합원 카드가
알겠어요? 목수 조합원의 카드, 이 열망되는 이 카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나 바라는 열망하는 이 목수의 카드가 목수 조합의 카드가 이게 handed down 건네졌다는 얘기예요. From father to son. 아빠에게서 아들로. 그럼 아빠가 백인이면 아들도 혼혈아가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백인일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나 힘드니까 네가 하렴 하면서 20대인 아이들한테 넘겨주면 얘가 이제 목수 일하는 거야. 이게 돈 꽤 많이 받는 직업이니까 이걸로 넘겨주는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이해되지? 근데 적당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잘 해먹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붐이 일어났잖아. 너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 목수의 그 노조, 조합이랍시다 그냥. 그 목수들의 조합이 began openly encouraging, 공개적으로 encourage,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과 흑인들과 히스패닉스는 남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쪽이라고 해야 되니?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이쪽 애들이 다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인종들이에요. 알겠어요? 남미 쪽하고 유럽 쪽은 좀 생긴 게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다 히스패닉입니다. 스페인어 쓰는 애들. 히스패닉들을 참여하도록 그것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Carpenters Union에서 카펜터는 이 사람들은 고용주가 아니잖아. 피고용인이에요. 피고용인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편견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누구랑 일하는 것만 좋아해? 백인들끼리만 일하기 좋아하고 자기 조합원들끼리만 일하기 좋아하고 유색인종 여성들 함께 일하기 싫어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용상의 근거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딕셔너리라는 그 캠브리지 사이트에 가서 딕셔너리를 보면 prejudices 다음에 about이 나오는 예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경험이 단지 확인했어. All is prejudices. 그의 모든 편견들을 도시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의 모든 편견들을 단순히 확인시켜줬어. 이 사람이 도시에서 사는 걸 되게 싫어했나 봐. 근데 도시를 짧게 경험을 갔는데 진짜 짜증나는 것도 몇 개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 경험이 단지 확인시켜줬지 그의 모든 편견들을 도시에서 사는 것에 관한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ejudices 다음에 about이 나올 수 있고 이 about이 시작되는 전치사구 앞에 있는 prejudices를 뭐한다?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알겠어? 그러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나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맞겠습니까? 피고용인들 목수들이라며 목수들. 근데 이 편견을 갖고 있어. 어떤 편견이 있어요? Whom they do and do not like working alongside. 여기 간접 의문문. 해석하면 이거 그렇게 안 그려져. 아이씨. 그죠? 좀 잘 그려져야지. whom이라는 것이 나온 거는 alongside가 여기서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전사로. 그러니까 alongside whom, 누구랑 함께야. 누구 곁에서 누구랑 함께. 그들이 피고용인들이야. 목수들이야. 목수들. 여기서 말하는 얘네는 목수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들이 되는 거야. 이게 목수들에 대한 일반적 표현들. 이게 S가 되면 얘는 G가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 표현들. 이 they는 누구야? 여러분 목수들에 해당되는 개념이야. 그 목수들이 누구랑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랑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한 편견들이잖아. 이래서 그것에 대한 편견들을 갖고 있는 그런 피고용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구랑 일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랑 일하는 걸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랑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랑 함께 일하는 걸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employees, 피고용인들. 목수는 고용이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수가 고용주가 아니고 피고용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사실이었다. 알겠어요? 이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기가 화랑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합리적입니까? 간접 의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아시겠어요? 관계사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알겠어? 말이 안 된다. 됐나요? 갑자기 여기서 내가 고용주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이것은 간접 의문문이 맞다 입니다. 여러분 구문의 가능성이 두 가지인 경우는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문의 가능성이 두 가지인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이 있어. 하지만 이게 어떤 문맥 속에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뭔지가 정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 해석이 나온다라든지 잘못된 해석이 나온다는 건 돌려서 얘기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구문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문맥을 따라가거든. 근데 한쪽으로만 보이는 거야. 즉 간접 의문은 절대로 안 보이고 관계사절로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저거는 죽어도 간접 의문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오로지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해석이 가는 거야. 문맥이 다 무시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문 실력과 문맥을 보는 눈은 함께 가야지만 실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24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